여러분은 잇몸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하루 3번 양치, 비싼 영양제, 그리고 가글까지. 그런데도 피가 나고 잇몸이 점점 내려앉는다면 지금 아주 중요한 신호를 놓치고 계신 겁니다. 74세 박현자님은 아침마다 양치를 하다 피가 배어 나오는 걸 보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습니다. 나이 들면 다 그렇지. 그렇게 6개월이 지나자 앞니가 흔들리고 밥 한 숟가락조차 씹기 어려워졌죠. 치과에 가니 돌아온 대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잇몸뼈가 녹아내렸습니다. 임플란트를 6개 해야겠어요. 그 순간 박현자님은 말문이 막혔습니다. 매일 양치하고 비싼 영양제도 챙겨 먹었는데 왜 잇몸이 이렇게까지 무너졌을까? 문제는 나이가 아니었습니다. 잘못된 습관과 놓친 한 가지 루틴, 바로 그게 잇몸을 무너뜨린 진짜 원인이었습니다. 치과 치료보다 빠르고 약보다 안전한 방법이 있는데, 놀랍게도 그 해답은 약국의 3,000원짜리 한 병과 하루 10분의 관리 습관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치과 의사도 놀란 잇몸 회복 6단계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루 단 3일만 지켜도 잇몸이 달라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거예요. 특히 마지막 단계는 대부분의 분들이 평생 놓치고 살았던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시작해볼까요? 당신의 잇몸은 아직 늙지 않았습니다. 양치컵 속 작은 피 한 방울. 74세 박현자님은 그날 아침 평소처럼 양치하다가 붉게 번진 물을 보고 한참을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냥 잇몸이 약해진 건가 보다. 그렇게 넘겼지만 며칠이 지나도 피가 맞지 않았고 이를 닦을 때마다 묵직한 통증이 느껴졌죠. 씹을 때마다 이가 들썩이는 느낌. 그제야 불안해진 박현자님은 치과를 찾았습니다. 의사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잇몸 질환이 아닙니다. 몸 전체가 보내는 경고예요. 잇몸에서 피가 난다는 건 미세한 혈관이 세균에 의해 손상됐다는 신호입니다. 그 미세한 틈을 통해 세균이 혈관 속으로 들어가면 몸 전체를 돌아다니며 염증을 일으킵니다. 서울대 치의학연구소의 자료에 따르면 치주염 환자의 70% 이상에서 혈관 염증 수치가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입속 세균이 뇌혈관까지 침투해 치매 위험을 2배 높이고 심장병이나 뇌졸중의 발병률 역시 1.5배 이상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피 한 방울이 단순한 구강 문제가 아니라 전신 건강의 첫 균열인 셈이죠. 더 무서운 건 대부분의 사람들이 통증이 없으니까 괜찮겠지 하고 넘긴다는 점입니다. 하지만 잇몸병은 조용한 병입니다. 초기에는 피만 나고 냄새가 조금 날 뿐이지만 이미 그 순간 세균은 잇몸뼈 치조골까지 파고들고 있습니다. 치조골이 녹으면 치아는 뿌리째 흔들리고 그제야 사람들은 뒤늦게 치과로 달려갑니다. 그러나 그때는 이미 관리가 아닌 치료 단계로 넘어간 뒤죠. 68세 이춘자님의 이야기가 대표적입니다. 그녀는 1년 전까지만 해도 잇몸이 살짝 부어있는 걸 대수롭지 않게 여겼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사과를 베어 물자 치아 한 개가 툭 하고 빠졌습니다. 검사 결과 치조골이 절반 이상 녹아 있었고 결국 임플란트를 해야 했죠. 그때 피 났을 때 치과 갔더라면 지금 이 고생은 안 했을 텐데요. 이춘자님은 후회했습니다. 잇몸 출혈은 절대 자연스러운 노화가 아닙니다. 그건 내 몸의 면역이 약해졌다는 신호이며 세균이 침입했다는 명확한 증거입니다. 이럴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건 피가 나는 부위를 피하지 않고 오히려 부드럽게 닦는 것. 단단한 칫솔질보다 치아와 잇몸 경계선을 45도 각도로 살살 문질러 주는 것. 치간 칫솔을 활용해 잇몸 사이 깊숙이 쌓인 플라크를 제거하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를 실천하는 것만으로도 염증의 80%는 줄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국립보건원의 임상 연구에 따르면 치간 청소를 병행한 사람들은 단순 양치만 한 사람보다 잇몸 출혈이 42% 감소했습니다. 잇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반응합니다. 하루만 제대로 청소해도 붓기가 줄고 3일이면 피가 먹기 시작하며 일주일이면 단단함이 돌아옵니다. 이제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입속 피 한 방울은 단순한 일상이 아니라 몸 전체가 보내는 구조 신호입니다.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말고 그날 바로 행동으로 옮기세요. 매일 5분만 투자해 잇몸을 관리하면 평생 치과 의자에 앉을 일이 줄어듭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아침 여러분도 양치컵에 피를 본 적이 있나요? 그렇다면 절대 그냥 넘기지 마세요. 지금 이 영상을 끝까지 보신다면 단 3일 만에 잇몸이 달라지는 변화를 느낄 수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다음 이야기에서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모르는 잇몸이 더 빨리 나빠지는 양치 습관을 공개할 테니까요. 다음 내용이 여러분 잇몸을 되살리는 결정적 전환점이 될 겁니다. 70세 이순복님은 하루 3번 양치하고 치약도 비싼 걸 썼습니다. 그런데도 잇몸이 점점 내려앉고 피가 멈추질 않았죠. 내가 뭐 잘못하고 있나 싶어 치과에 가보니 의사의 대답은 뜻밖이었습니다. 닦고 계시긴 한데 거의 안 닦고 계신 거예요. 그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30년 넘게 하루도 빠짐없이 양치했는데 그게 잘못된 습관이었다니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양치의 문제는 횟수가 아닙니다. 방법입니다. 한국치과의사협회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60세 이상 성인의 80%가 양치 횟수는 충분하지만 잇몸과 치아 경계를 제대로 닦지 못하고 있다고 합니다. 즉 하루 3번 닦아도 핵심 구역을 놓치면 세균은 계속 남아있는 거죠. 이순복님의 양치법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공감할 겁니다. 그녀는 세게, 빠르게, 거품이 많이 나야 잘 닦인다고 믿었죠. 하지만 세게 문지를수록 잇몸은 미세하게 상처나고 그 틈으로 세균이 침투해 염증이 생깁니다. 깨끗이 닦는다고 믿었던 그 습관이 잇몸을 무너뜨리는 주범이었던 겁니다. 잇몸을 살리려면 오늘부터 양치 루틴을 새로 배워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단계는 물세정입니다. 식사 후 바로 양치하지 말고 미지근한 물로 먼저 헹구거나 워터픽으로 부드럽게 세정합니다. 음식의 산이 치아 표면을 약하게 만들기 때문에 바로 칫솔질을 하면 오히려 에나멜이 손상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에서 30분 뒤 입안이 안정됐을 때 닦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두 번째는 부드러운 칫솔로의 교체. 잇몸이 약해진 분들일수록 모가 단단한 칫솔은 금물입니다.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잡고 칫솔 머리를 잇몸과 치아 경계에 45도 각도로 기울여 원을 그리듯 닦습니다. 이때 칫솔은 위아래로 휘두르지 말고 작게 회전시키듯이 움직입니다. 칫솔이 아니라 손끝이 닦는다. 그 느낌으로 2분 이상 천천히 닦는 게 중요합니다. 세 번째는 치간 칫솔이나 치실입니다. 치아 사이에는 일반 칫솔이 절대 닿지 않습니다. 거기서 세균이 번식하고 잇몸이 붓고 냄새가 납니다. 손이 불편하다면 손잡이형 치실 홀더를 쓰면 됩니다. 3일만 실천해도 냄새가 줄고 일주일이면 붓기가 눈에 띄게 가라앉습니다. 실제로 미국 치과학회는 양치만으로는 플라크 제거율이 60%에 불과하지만 치실을 함께 사용하면 90% 이상으로 높아진다고 밝혔습니다. 즉, 치간 청소를 더해야 완성된 양치가 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루틴을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4분 루틴 1분 물세정, 2분 칫솔질, 1분 치간 청소. 하루 한 번만 이 4분을 지키면 잇몸은 생각보다 빠르게 달라집니다. 이순복 님도 2주 만에 출혈이 멎고 이가 덜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말했죠. 치약보다 내 손이 중요하단 걸 처음 알았어요. 여기서 중요한 건 세게가 아니라 정확하게입니다. 거품보다 방향, 힘보다 리듬. 거울을 보며 나는 잇몸을 살리는 손길로 닦고 있다는 마음으로 하세요. 그게 잇몸을 회복시키는 첫걸음입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오늘 밤 양치할 때 나의 습관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손이 세게 움직이는지, 경계선을 놓치고 있진 않은지. 작은 습관 하나를 바꾸는 순간 잇몸은 스스로 회복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다음 이야기에서는 그 회복 속도를 3배 빠르게 만드는 약국의 숨은 도구 3가지를 알려드릴 겁니다. 하나는 단돈 3,000원, 그러나 치과 치료를 대신할 만큼 강력합니다. 다음 내용이 진짜 핵심이니까 꼭 놓치지 마세요. 치과 갈 돈이 없어서 매일 불안했어요. 71세 한영옥님은 앞니가 흔들리기 시작하자 손으로 잡아당겨보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음식만 씹어도 이가 들썩거리고 잇몸은 늘 부어 있었죠. 그녀는 결국 큰 치과에서 6개 임플란트가 필요하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비용은 1,000만 원이 넘었고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그때 약국에서 약사 한 분이 조심스레 건넨 말이 그녀의 인생을 바꿨습니다. 이걸로 한 번만 해보세요. 단돈 3,000원이에요. 그 약은 클로르헥시딘 소독액, 흔히 헥사메딘이라 부르는 가글액이었습니다. 가격은 커피 한 잔보다 저렴하지만 항균력은 치과에서 사용하는 소독제와 같습니다. 실제로 코크란 리뷰에서는 클로르헥시딘 가글을 4에서 6주간 사용했을 때 치은염이 평균 40% 이상 감소했다고 보고합니다. 즉 3,000원이지만 치과 치료에 버금가는 과학적 효과가 입증된 셈이죠.
하지만 문제는 어떻게 쓰느냐입니다. 대부분 원액을 그대로 쓰거나 너무 자주 각을 하다가 오히려 입이 건조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약은 강력하지만 예민한 약입니다. 따라서 올바른 사용법을 정확히 지켜야 합니다. 먼저 1대1로 희석합니다. 깨끗한 컵에 헥사메딘과 물을 같은 비율로 섞습니다. 그 다음 하루 2번 아침 식사 후와 자기 전 30초간 각을 하고 반드시 뱉어내야 합니다. 목구멍 깊숙이 삼키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최대 2주까지만 유지합니다. 장기간 사용하면 치아 착색이나 미각 저하가 생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2주 동안만 제대로 써도 피가 나던 잇몸이 말끔히 가라앉고 냄새가 사라집니다. 한영옥님은 이렇게 실천했습니다. 각을 후엔 치간 칫솔로 잇몸 사이를 닦고 어금니 뒤쪽은 터프트형 칫솔, 콤팩트 브러쉬로 살살 쓸어냈습니다. 처음 3일은 피가 더 났지만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잇몸이 놀라울 정도로 단단해졌습니다. 그녀는 말했습니다. 치과에 안 가도 될 줄은 몰랐어요. 3,000원으로 잇몸이 다시 살아났어요. 여기에 한 가지 더 물세정기를 함께 쓰면 효과는 2배가 됩니다. 워터픽처럼 부드러운 물줄기로 잇몸을 마사지하면 혈류가 개선되고 헥사메딘의 항균 효과가 잇몸 속 깊이 스며듭니다. 실제로 국내 임상 연구에서도 물세정기를 병행한 환자군의 잇몸 출혈률이 38% 더 빨리 감소했다고 보고되었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비싼 제품이냐가 아닙니다. 내 입에 맞는 도구를 꾸준히 정확히 쓰는 것. 치간 칫솔, 터프트형 칫솔, 헥사메딘 각을. 이 3가지는 단순한 용품이 아니라 치아를 지키는 3가지 열쇠입니다. 저는 이 조합을 잇몸 회복 삼총사라 부릅니다. 하루 단 5분 이 루틴만 지켜도 잇몸은 단 3일 만에 붓기를 멈추고 2주 만에 본래색을 되찾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이 도구들이 아무리 좋아도 습관이 되지 않으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갑니다. 가장 좋은 약은 꾸준함입니다. 오늘 밤 단 한 번만이라도 이 루틴을 시도해 보세요. 3,000원짜리 한 병이 수백만 원짜리 치료를 막아줄 수도 있습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선 잇몸을 겉이 아니라 속에서 단단하게 세워주는 뼈 영양 루틴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청소였다면 이제부터는 재건의 단계입니다. 다음 내용이 진짜로 잇몸이 다시 자라나는 비밀이니까 절대 놓치지 마세요. 69세 정혜영님은 어느 날 이를 닦다 거울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잇몸이 내려앉아 치아 뿌리가 드러나 있었고 손끝으로 눌러보니 약하게 흔들렸죠. 그는 평소보다 양치를 더 열심히 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상태는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피는 맞았지만 잇몸이 여전히 헐겁고 차가운 느낌이 들었죠. 결국 치과를 찾은 정혜영님에게 의사는 한마디 했습니다. 잇몸은 깨끗한데 문제는 뼈예요. 많은 분들이 잇몸 문제를 겉의 염증으로만 생각하지만 진짜 근본은 그 안에 있는 치조골, 즉 잇몸을 받치는 뼈입니다. 이 뼈가 서서히 녹으면 잇몸은 아무리 닦아도 다시 내려앉습니다. 서울대 의학연구소의 발표에 따르면 50세 이상 성인 절반 이상이 잇몸 염증과 함께 치조골 흡수를 겪고 있다고 합니다. 그 원인은 단 하나, 영양 불균형입니다. 특히 칼슘 부족은 뼈 손실의 시작입니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체내 칼슘 흡수율이 급격히 떨어진다는 점이죠.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흡수되지 않으면 소용없습니다. 그래서 칼슘은 반드시 마그네슘과 비타민 D와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칼슘이 벽돌이라면 마그네슘은 벽돌을 붙이는 시멘트, 비타민 D는 햇볕입니다. 이 셋이 맞물려야 뼈 속에서 단단하게 굳습니다. 정혜영 님도 처음엔 칼슘제만 먹었지만 변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의사의 권유로 마그네슘과 비타민 D를 함께 먹기 시작한 뒤로 3개월 만에 놀라운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치아 흔들림이 줄고 잇몸색이 분홍빛으로 돌아온 거죠. 그는 지금도 말합니다. 잇몸이 아니라 뼈가 다시 서는 느낌이었어요. 실제로 하버드대 의과대학 연구팀은 칼슘 단독 섭취보다 칼슘 마그네슘을 2대1 비율로 함께 섭취한 그룹이 치조골 밀도 유지율이 38% 높았다고 발표했습니다. 또한 비타민 D를 충분히 섭취한 노년층은 잇몸 염증 위험이 30% 이상 감소했습니다. 즉, 잇몸은 닦는다고만 회복되는 게 아니라 몸속 환경이 바뀌어야 진짜로 다시 살아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일상에서 어떻게 채울 수 있을까요? 가장 좋은 조합은 멸치, 두부, 시금치, 표고버섯,
달걀 노른자, 들기름입니다. 이 식재료를 하루 2끼에만 넣어도 기본 균형은 맞춰집니다. 또한 햇빛 아래 10분만 걷는 습관을 들이세요. 비타민 D는 햇볕에 의해 피부에서 자연 합성되며 아침이나 오후 4시 이전의 부드러운 햇살이 가장 좋습니다. 만약 날씨가 흐리거나 외출이 어렵다면 비타민 D3 보충제를 하루 한 번만 섭취해도 충분합니다. 그 다음은 수분입니다. 물은 잇몸을 지탱하는 연조직에 산소를 공급하고 입안을 촉촉하게 유지해 세균 증식을 막습니다. 커피나 알코올 대신 미지근한 물을 하루 7에서 8잔 꾸준히 마셔보세요. 입이 건조하면 침이 줄고 침이 줄면 세균이 5배 이상 늘어납니다. 작은 물 한 잔이 잇몸 면역을 지키는 첫 방패가 됩니다. 잇몸은 외부 자극보다 내부 밸런스에 더 민감합니다. 겉을 닦는 것보다 몸속에서 뼈를 단단히 세워야 합니다. 입속의 뿌리는 결국 온몸의 건강과 이어져 있습니다. 뼈가 약하면 잇몸이 무너지고 잇몸이 약하면 음식이 줄고 음식이 줄면 면역이 떨어지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고리를 끊는 유일한 방법은 균형입니다. 오늘부터 식탁 위에 한 가지 질문을 더해보세요. 이 음식은 내 잇몸의 뼈를 채워줄까? 그 한 끼의 선택이 10년 뒤의 치아를 결정합니다. 이제 다음 이야기에서는 임플란트보다 오래가는 자연 치아 보존의 비밀을 알려드릴 겁니다. 치과 시술보다 현명하고 훨씬 경제적인 방법이죠. 지금까지는 내 몸을 채웠다면 이제부터는 내 치아를 지키는 전략이 시작됩니다. 다음 내용이 진짜 핵심이니까 꼭 이어서 봐주세요. 73세 이광수님은 몇 달 전 치과 진료실 의자에 앉아 진료를 받았습니다. 의사는 말했습니다. 앞니와 어금니 총 6개 임플란트를 하셔야 합니다. 견적은 1,200만 원. 이광수님은 말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모아둔 퇴직금 일부를 써야 하는 돈이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통증은 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병원을 찾아가 봤습니다. 이번엔 전혀 다른 말이 돌아왔습니다. 잇몸은 약하지만 아직 충분히 살릴 수 있습니다. 그는 두 진단 사이의 차이에 혼란을 느꼈지만 동시에 희망을 보았습니다. 잇몸이 약해지면 우리는 흔히 이제 임플란트 해야겠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 선택이 언제나 정답은 아닙니다. 임플란트는 훌륭한 기술이지만 그것이 자연 치아의 대체품은 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임플란트에는 신경이 없기 때문이죠. 뜨겁거나 차가운 걸 느끼지 못하고 씹는 압력도 제대로 감지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뼈에 무리가 가면 모른 채로 진행되어 나중에는 잇몸뼈가 녹아내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임플란트 시술자 중 47%가 5년 내 염증이나 통증을 경험했고 임플란트의 평균 수명은 10에서 15년 정도에 불과합니다. 평생 사용할 수 있다고 믿기엔 너무 짧은 시간이죠. 또한 임플란트는 씹는 힘이 고르게 분산되지 않아 인접 치아까지 영향을 줍니다. 마치 다리가 부러져 목발을 짚는 것처럼 한쪽에 하중이 쏠리면 결국 다른 치아까지 무너지는 셈이죠. 반면 자연 치아는 신경과 혈관이 살아있어 스스로 압력을 조절하고 충격을 흡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살릴 수 있다면 무조건 살리는 것이 최선입니다. 이광수님은 두 번째 치과에서 잇몸 치료부터 시작했습니다. 치석 제거와 잇몸 소독을 2주간 진행하고 매일 워터픽과 치간 칫솔로 관리하는 루틴을 지켰죠. 3달 뒤 그는 믿기 힘든 말을 들었습니다. 더는 임플란트 안 해도 되겠습니다. 그의 잇몸은 단단히 자리 잡았고 어금니도 예전처럼 안정적으로 음식을 씹을 수 있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치료받은 게 아니라 내 일을 되찾은 거예요. 좋은 치과의 기준은 화려한 장비가 아닙니다. 임플란트부터 권하지 않는 곳이 좋은 병원입니다. 첫 진료에서 CT, 치준항 측정 같은 정밀 검사를 하고 치아 하나라도 더 살리려는 노력을 보여주는 곳이 진짜입니다. 또한 치료보다 예방을 강조하는 병원, 정기 스케일링을 꾸준히 권유하는 의사가 있다면 믿을 만합니다.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65세 이상은 1년에 한 번 스케일링을 건강보험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본인 부담금은 약 1만 원 수준. 또한 임플란트도 최대 2개까지 보험이 적용되어 비용이 30% 이하로 줄어듭니다. 많은 분들이 이 사실을 몰라서 불필요한 비용을 지불하고 계시죠. 이 정보를 아는 것만으로도 치과비를 수십만 원 절약할 수 있습니다. 임플란트가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그것이 관리의 포기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치과는 고치는 곳이 아니라 살리는 방법을 배우는 곳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배움의 결과는 결국 내가 매일 닦는 그 한 번의 양치에서 결정됩니다. 지금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혹시 여러분도 치과에서 임플란트 해야 한다는 말을 들은 적 있나요? 그렇다면 단 한 번만이라도 오늘부터 관리로 되돌아가 보세요. 임플란트보다 오래가고 비용은 1000분의 1도 안 듭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이광수 님처럼 잇몸을 되찾은 분들의 마지막 공통점을 공개하겠습니다. 그 비결은 거창한 약도 시술도 아닙니다. 단 한 가지, 꾸준함이었습니다. 잇몸을 살린 사람들의 루틴을 구체적으로 알려드릴 테니 다음 내용은 꼭 끝까지 보세요. 이 부분이 여러분의 치아를 평생 지키는 마지막 열쇠가 될 겁니다. 82세 이은자 어르신은 평생 단 한 번도 임플란트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28개의 치아가 모두 제자리에 있습니다. 비결을 물어보면 늘 웃으며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나는 잇몸을 아침마다 깨워요. 칫솔로 살살 하루 인사를 하는 셈이죠. 이은자 어르신은 30년 전 남편을 먼저 떠나보내며 자신에게 한 약속이 있었습니다. 적어도 내가 먹는 건 내 이로 먹자. 그때부터 하루도 빠짐없이 양치 루틴을 지켜왔습니다. 아침엔 물세정으로 입안을 깨우고 점심 후엔 부드러운 칫솔로 한 번 더 닦으며 밤에는 치간 칫솔과 가글로 마무리합니다. 이 루틴은 단 10분이면 끝나지만 그 10분이 30년 동안 10만 번의 건강을 만들어준 셈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묻습니다. 그렇게 오래 닦는다고 뭐가 달라져요? 어르신은 웃습니다. 한 번 닦아선 안 달라지지. 하지만 하루도 안 빼먹으면 세상이 달라져요. 잇몸은 하루가 아니라 습관으로 살아납니다. 3일이면 붓기가 줄고 3주면 피가 멎으며 3개월이면 단단함이 돌아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면 치과 진료실에서 임플란트 하셔야겠어요 라는 말 대신 관리 정말 잘하셨네요 라는 말을 듣게 됩니다. 하버드대 구강의학센터 연구에 따르면 매일 1회 이상 치간 청소를 꾸준히 실천한 그룹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치아 상실 위험이 62% 낮았고 정기 스케일링을 6개월마다 받은 사람은 심혈관 질환 위험이 30% 감소했다고 합니다. 즉, 잇몸을 닦는다는 건 단순히 입속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수명을 연장하는 습관을 들이는 일입니다. 여기에 리듬을 더하면 훨씬 쉽게 지속할 수 있습니다. 제가 추천드리는 루틴은 3-2-1 법칙입니다. 하루 3번 식사 후 또는 자기 전 한 번에 입은 거울을 보며 천천히 마지막 1회 치간 칫솔이나 가글로 마무리. 이 단순한 규칙만 지켜도 잇몸은 꾸준히 회복됩니다. 또한 일주일에 한 번 자신에게 선물을 주세요. 좋아하는 노래를 틀고 칫솔을 들고 잇몸 마사지를 해보세요. 그 5분이 몸의 피로를 덜고 스트레스 호르몬을 낮춰줍니다. 실제로 일본 구강의학회 연구에 따르면 규칙적인 양치 루틴을 가진 노년층은 스트레스 수치가 25% 낮다고 합니다. 즉, 잇몸을 닦는 건 단지 위생이 아니라 마음의 안정 습관이기도 한 거죠. 이은자 어르신은 이렇게 말합니다. 치과에 돈 쓸 일은 없지만 칫솔은 늘 새 걸로 사요. 내가 나를 돌보는 가장 싼 방법이니까. 그의 잇몸은 단단하고 웃을 때마다 반짝입니다. 그 미소 속엔 매일 쌓인 시간의 정직함이 깃들어 있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잇몸 회복법은 거창한 치료가 아닙니다. 하루 10분, 그리고 작은 실천 하나가 평생의 변화를 만듭니다. 잇몸은 나이를 따지지 않습니다. 돌보는 만큼 다시 살아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여러분도 직접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실천 중이신 분은 댓글에 중, 내일부터 시작하실 분은 시작이라고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한 댓글이 또 다른 누군가의 변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가족이나 지인분께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공유 버튼을 눌러 건강의 선물을 전해주세요. 작은 나눔이 누군가의 잇몸을 살리고 큰 병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행운 가득 받아가세요.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스스로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가장 실용적이고 검증된 비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 시작해도 늦지 않습니다. 3일이면 회복이 시작되고 3개월이면 습관이 됩니다. 그리고 그 습관이 여러분의 100세의 미소를 지켜줄 겁니다. 지혜로운 건강 정보를 전해드리는 지혜로운 동행이었습니다.